사평 건축법은 7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건축법은 405조 그리고 406조 나오죠. 찾았나요? 자, 이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법도 내용은 방대하나 시험에 나올 걸 위주로 체크할 테니까 그 부분만 열심히 보십시오. 자, 이 건축법은 바로 적용 대상물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규제하겠다.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 건축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는가 이걸 보겠는데, 그리고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 좀 보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 사용 절차를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은 적용 대상물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법이 만들어졌는가. 건축법은 건축물에 바로 대지근도 정하고, 대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이렇게 조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대지를 조성할 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지근도 정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축물의 구조는 이래야 된다라는 구조 기준도 정해놓고 있고, 그래 이 구조가 안전하게 구축돼야만이 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건축물이 붕괴되지 아니하게 구조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건축에서 사용할 때 일정한 기능이 발휘돼야만이 유용한 건축물이 될 건데, 그럴 때는 그와 관련된 설비가 구비돼야 돼요. 그래서 설비 기준도 정하고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쓰임새를 용도라는데 용도도 29개로 규정하고자, 이런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정해서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의 안전인데 안전도 향상시키고 기능도 향상시키고 미관도,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미관도, 그리고 환경도 향상시키도록 규제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전체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는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 말은 결국 건축물 건축하고 사용할 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사유의 건축물에도 공공복리에 맞게 건축해서 사용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 건축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가. 4가지를 정하고 있다. 첫째, 대지 기준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구조 기준 둘, 그 다음에 설비 기준 셋, 용도를 정하고 있다.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 4가지를 규정해서 공주로 뭘 향상시키려고 이걸 만드는가. 건축법을 안전 향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에 건축물 건축사할 때 좀 미관도 향상시키고자, 환경도 향상시켜서, 그래서 전체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법에는 구조 안전 문제가 나오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때 견뎌낼 수 있는, 붕괴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그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라 이런 거에 나와요. 내진 설계해라고. 그 다음에 대지를 조성할 때 이렇게 조성해라. 그리고 건축 용도는 29가지가 있다. 설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설비에서는 뭐 이런 거 전기 설비, 배수 설비, 급수 설비 엄청 많은데, 설비 중에서도 좀 시험공으로서 관심 깊게 볼 게 승강기 설비예요. 승강기는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주에게 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중 저기 그 구조 안전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좀 개정됐으니까 생각난 김에 오늘 나갔던 유임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나갔던 유임을 보면 6번 있지 않습니까? 6번.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6번 보시면 이 내진 능력을 공개라 이 말 나와요. 보고 계신가요? 이걸 6번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487페이지. 487페이지. 그 내용은 487페이지 내용인데 개정에 대해서 엊그저께 개정돼 가지고 개정 날짜 그리고 시행 날짜가 6월 27일입니다만은 미리 우리는 이걸 개정했기에 수정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487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래가지고 같이 수용을 해놓읍시다. 487페이지 가서 생각날 때 480쪽 보면 487페이지 보면은 487쪽 찾았나요? 구자안전 기준 해가지고 1번 내진 등급 설정 2번 내진 능력 공개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용 승인 받자마자 지진 발생 시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걸 내진 능력이라는데 이걸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수치를 줄여버렸어요. 그 16층 이상 이걸 지워버리고 2층 그리고 16층을 몇 층으로요? 2층 수정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목조 건축물이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목구조는 3층 목구조 아닌 이런 철근 콘크리트는 2층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프린트물 보면 나와있죠? 프린트물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목구조가 아닌 이런 철근 콘크리트는 2층 이상일 때부터 내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진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이 지금까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번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화해 버렸어요.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그 말 날려버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수치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 남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이 지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그 규모를. 그리고 올해는 이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올해 487쪽하고 488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일단 그렇다는 거 수정해서 좀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왕이 또 개정된 내용을 그 4번 문제도 개정됐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도 써놨잖아요. 4번도 개정됐는데 리모델이란 말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이 그게 4번에 따는 이렇게 써놔요. 4번에 따는 407페이지 407페이지 한번 봅시다. 407페이지 보시면은 리모델링 뜻이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407페이지 교과서 찾았나요? 교과서 리모델링이 나와있죠. 리모델링 뜻을 수정합시다. 그러면 건축물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나가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일부 증축할 때 증축 옆에다 이렇게 해서 또는 개축.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행위를 말한다. 바로 대수한 그 다음에 일부 증축, 일부 개축. 시행은 6월 27일 합니다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되니까. 자, 공법은 계속 개정되니까 제가 개정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 그거 수정해서 좀 받으시고 일단 우리는 용도 분류를 이 건축물의 용도가 29개 있어요. 29개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대지를 조성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조성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설비 중에 승강기는 이럴 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걸 관련된 파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406조부터 하나하나 이제 용어의 뜻을 좀 정리해보고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먼저 정리해보고 시험에 나올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406조 보면 1번 지하층의 뜻은 잘 나오니까 지하층 뜻 1번 뜻은 알아두세요. 건축물을 바닥일 때 건자 앞에다가
지하층이라 이렇게 써놔버려요. 정 있잖아요. 정이 옆에다가 지하층이라 공부하고 이렇게 써버려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평균 높이가 그 말하고 해당 층 높이하고 2분의 1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지하층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취하면 돼. 세 가지 뭐냐 첫째 평균 높이다. 그 다음에 해당 층 높이다.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이다. 3분의 2 이렇게 잘 나오는데 틀리고 2분의 1 이상. 그래 이렇게 땅바닥을 지표면이라 합니다. 이게 땅바닥이다. 땅바닥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으면 당연히 지하층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에는 지상층이 땅 위에 있는 건 지상층.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 지하층은요 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건축물의 층수 계산할 때 층수를 산정한다. 건축물로 층수를 산정한다. 그럴 때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축은 몇 층짜리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4층입니다. 그래 4층. 그래? 5층이라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해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하층이라는 것은 또 그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 있잖아요.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돼야 안 돼요. 연면적에서 제외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하층의 공간은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 층이 중요한데 만약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층이 반자로 되어 있다. 반자로. 그렇다면 이것은 지상층일 수도 있고 지하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하층 층위는. 반자로 됐을 때. 일부는 바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땅속에 묻혀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상층으로 판정이 떨어지면 이건 4층짜리 되고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 이 각층 바닥을 싹 합산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지하층 바닥이 지하층으로 판정되면 이 건물은 3층짜리 되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 이 지하층 바닥은 바로 제외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지하층 정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바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바로 평균 높이 이 여기서까지 재보니까 3m 그리고 여기는 앞면과 뒷면은 이게 지상에 노출되는데 측벽만 좌측벽 우측벽만 반지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쪽은 3m 묻혀있고 여기는 1m가 묻혀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층 높이는 4m로 합시다. 4m. 그랬을 때 양쪽에만 땅속에 묻혀있다. 반지로 됐다. 그래 두 가지 재봤더니 1m, 3m 있다. 이랬을 때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4m가 되죠. 4m를 다시 두 가지 측면에 합했으니까 2로 나눠요. 그러면 2m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평균 높이라고 평균 높이. 이 두 개를 합했다. 아까 4m 나왔지. 이걸 가중 높이라고 그래. 가중 높이. 더할까 중첩에서 높여 나왔다 해서 가중 높이. 그리고 두 개 중 이것이 높죠. 이걸 가장 높은 높이 그래. 이때 가장 높은 높이가 나왔습니까? 가중 높이가 나왔습니까? 평균 높이가 나왔습니까? 지하층 정의에서
평균 높이 나와있죠. 이게 중요한 말. 평균 높이가 해당 뭔 높이요?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 된다? 2분의 3. 그래 층 높이가 4m 있죠. 평균 높이가 2m 있죠. 그래서 4m의 2분의 3 됐으니까 이것은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 이쪽에 2m만 땅속에 묻혀 있고 여기 1m다. 그러면 두 가운데 합해서 평균해 보면 얼마나요? 1.5m 나오죠. 이때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3 됐어? 못 됐어요? 못 됐죠. 그때는 지하층일까 지상층일까? 지상층이 된다. 이렇게. 자, 아무튼 2분의 1이란 말 중요하고 평균 높이 그거 체크하시고 층 높이다 이거 하십시오. 2번 보겠어요. 거실. 거실 뜻도 잘 나요.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 안에서 5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면 다 거실이에요. 그것도 한 말 써놓고 넘어갑시다. 그 오작지. 거실이 뭐냐? 그러면 그 오작집이 딱 떠올라야 돼.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오락, 작업, 직무, 집회모로 사용되는 방이 다 거실이다. 오른쪽에 가로 3번 잘 나옵니다. 3번 중요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있죠. 주요 구조부 뜻은 잘 나오니까 이거 기초과정 할 때 다 했죠. 했죠. 근데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또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세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약자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 내기 바보 지주 이것부터 딱 암기. 머리자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요 구조가 아니다. 연상하면 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6개를 주요 구조로 합니다. 머리자에 이게 아니면 절대 주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기둥은 기둥인데 사익 기둥은 절대 아니고 바닥은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은 아니고 보는 본데 작은 본 아니고 주계단이지 5계단 아니다. 차형도 아니다. 알겠죠? 자, 그래 여기서 벽은 무조건 다 내력 벽은 모두 다 주요급이다. 그럼 틀리겠어요? 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건물 질 때 철근 넣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건물을 지탱해 나가도록 힘을 쓰고 있는 벽. 이걸 내력벽이라고 그래. 근데 이 창문 피리찬에서 철거하고 여기다 벽돌 쌓아서 미장공사에서 벽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조적벽은 비내력벽이라고 그래. 벽 중에서도 내력벽 있고 비내력벽 있단 말이에요.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같은 거예요. 이것은 주요 구조가 아니고 이것만. 그래서 벽은 주요 구조에 해당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내력벽만. 그 다음에 기둥. 이렇게 기둥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포를 듭니다. 기둥 이거 주요 구조부. 포 주요 구조부. 근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또 꺼질까 봐서 사익 기둥을 넣을 수 있어요. 사익 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사익 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 주요 구조부다. 포 주요 구조부다. 근데 이 포가 떨어지면 또 바로 이쪽으로 붕괴되고 이쪽으로 붕괴돼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와 포를 연결하는 포가 들어가는데 이걸 작은 보라고 그래. 작은 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바닥도 이렇게 봐보세요. 바닥. 이거 바닥인데 바닥 이건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것을 최하층 바닥이라고 그래. 최하층 바닥이. 최하층 바닥은 땅바닥 붙어있으니까 더 이상 붕괴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주요 구조부 아니다. 중요해. 자, 그냥 바닥만. 그 다음에 이 포 아까 포도 작은 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포만. 그 다음에 지붕이 아니고 지붕 틀이다. 하나의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틀을 이렇게. 그래 여기다 지붕을 넣는데 이래 이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고 지붕 자체가 주요 구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계단.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계단이 주 계단인데 건물 밖에다 계단을 넣을 수 있어요. 건물 밖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걸 건물 옥자 밖에 자 계단에서 5개 계단 합니다. 5개 계단. 이것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햇빛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걸 차양이라고 그래. 차양. 태양을 차단합니다. 이걸 차양하는데 차양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딱 체크해서 좀 봐두세요.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아까 했어요. 리모델링은 세 가지 행위를 말한다. 잘 나와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은 세 가지. 크게 고치는 대수 하나, 일부터 늘리는 좀 평수 같은 거 늘리는 증축,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바로 개축,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그래 리모델링은 이제 세 가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네요. 대순하고 증축하고 개축.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무튼 잘 외워두세요. 여기는 신축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 리증대개 뭐 알아서 하세요. 리증대개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거기서 건축 관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부터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그리고 공사 시공자 4명을 묶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묶어봐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4명 묶어서 건축관계자를 써놓으세요. 건축관계자. 이 법에서 앞으로 건축관계자 하면 4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 이 법에 건축법에서 건축관계자 하면 몇 명을 의미한다고요? 4명. 자, 이 봐보세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관여하는 자가 4명 있다. 관계자라는데 4명이 뭐냐? 이 건물을 지고자 하는 주인을 뭐라고 하냐? 이 법에서는 건축주라고. 건축주. 이 건축주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오는데 허가 받기 앞서서 건축사 같은 친구한테 돈 주고 설계 도서를 받아와요. 설계 도서를 만들어줬던 친구를 설계자라고 그래. 설계 도서. 이걸 만들어서 주면은 이자가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서 허가 신청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공사에 들어가요. 건축공사할 때 자기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건설업자라든가 얘네들한테 돈 주고 맡겨요. 그때 공사를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고 그래. 공사 시공자. 그래 이 설계 도면을 이 친구한테 줘가지고 야 도면대로 건축공사에서 나한테 인도해주라 라고 계약해서 바로 공사 맡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설계도서 받아가지고 뭐 30억짜리 공사 맡았다 그러면 공사해서 공사 완료되면 건축주한테 이 건물을 인도해 주죠. 이때 이 시공할 때 이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시공사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설계도면에는 기둥 하나 세울 때 50개 척은 넣으라 그러는데 30개만 넣고 20개 빼먹을 수가 있어요. 잘 돈 벌라고. 이걸 감독하는 친구를 보내는데 건축주가 바로 감독관인 자를 보냅니다. 얘네들을 공사 감리라고 그래. 일정은 뭐 허가권이 보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공사 감리를 칭해 보내.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될 때는 이렇게 4명이 관여해서 이 건축물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감자. 얘네들을 묶어서 건축 강례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5번만 하나 읽어봅시다. 5번 보면 관계전문 기술자가 나요. 관계전문 기술자가 뭐냐 그러면은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설계자, 공사 감자와 협력하는 자. 이 설계자라든가 그리고 공사 감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자보다 더 그쪽 더 전문가가 있어. 기술사. 건축 기술사가 있어. 기술사 같은 친구들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 자, 그래 감자라든가 시공자하고 협력하는 자. 설계자와 감자와 협력하는 자. 설계자와 공사감자와 협력하는 자를 바로 관계 전문 기술자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은 쭉 통과도 되겠고 한참 넘어가면은 저기 8번에 2번 하나 읽어주시고 7번에 1번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네오하고죠. 7번에 네오하고죠 뭐냐 그러면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확률 가진 구조. 8번에 2번 불연제가 뭐냐 불에 찾지 않는 성질하는 재료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은 좀 중요표 부호소건축은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부호소건축은 뭐냐 그러면 뜻이니까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그 다음에가 중요해. 분리된 그 말이 중요해. 분리된.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같은 대지 안에 그래 이 안에 단독주택이 이렇게 건축되어진다고 합시다.
주택. 그리고 옆에 화장실 건물이 만약 이렇게 건축된다 합시다. 그때는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이게 주인공이겠죠. 주택이. 화장실 건물은 부속적인 것이고. 그래 이걸 주된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이걸 부속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부속 건축물. 그래 부속 건축물은 반드시 같은 대지, 동일한 대지 안에 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분리돼.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분리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이다. 부속용도의 그거. 분리된 그 말이죠.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려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 점을 보시고 어느 쪽 넘어오셔서 12, 13, 14를 잘 읽어두세요. 13, 12, 12, 13. 고층, 초고층, 중, 초고층 건축물 뜻 12, 13, 14 이것은 뭐 그냥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그래 이 고층이 뭐고 고층 그 다음에 준, 초고층 초고층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먼저 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몇 층 이상인가요? 그래 여기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00 높이 건축물 높이가 120m 이상인 걸 말해요. 120m 이상. 그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여기 높이가 120m 그따 줄 거 봐요. 높이가 120m 그따 줄 것이고 높이 4m마다 1층으로 계산. 높이 4m마다 1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그래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가? 4m. 이것도 시험금 꽈라시고 그래서 120m를 4로 하니까 얼마예요? 4, 30 같은 말이죠. 이렇게 기억할 때 이렇게 딱 30, 3, 4, 10, 100.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을 먼저 보면은 초고층 건축물 뭐냐? 그러면 높이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얼마인가요? 200m 이상이. 이것도 똑같아. 5, 4, 20. 그러니까 뭐 외울 때 도움이 되겠죠. 200m 이상. 그래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초고층 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층수 세보니까 48층인데 48층인데 높이 재보니까 210m다. 210m다. 이건 초고층 건축물일까 아닐까요?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자, 그러면 높이는 보니까 높이는 180m인데 높이가 180m인데 높이는 180m인데 층수는 63층이다. 층수는 63층이다. 이건 초고층 건축물일까 아닐까? 초고층 건축물이죠. 자, 여기까지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여기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아까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면 고층인데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이것을 제한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것이 준 초고층. 그러니까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 바로 준 초고층은 바로 30층 이상인데 49층까지. 120m 이상인데 200m 미만까지. 이런 것들을 준 초고층 건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411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바로 면적이 나오죠.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게 나오죠. 층수 산정. 대지 면적은 통과하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건축 면적 봅시다. 건축 면적은 뜻이 뭐냐? 건축물의 예벽의 중심선으로 도요산본의 수평틈을 산정한다. 이 정도 봐두세요. 원칙만. 왜 이런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바닥 면적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연면적 이런 거 알아야 되냐? 건축법에 이런 걸 써놨느냐?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이걸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죠. 영종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례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대지 면적 이렇게 계산한다. 건축면 이렇게 계산한다. 연면적의 뜻이 뭡니까?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했겠죠? 그때 바닥면적 이렇게 계산한다. 또 연면적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걸 지금 이 건축법에서 각각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412페이지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벽 동그라미요. 예벽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그래 이렇게 이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가 최대 한도다 라고 한다면 이 대지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 있다. 그렇다면 확보가 난 최대 건축 면적은 50%까지 허용되니까 500제곱미터까지 건축 면적 확보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500. 그리고 빈 땅으로 대지 안에 빈 땅 공지는 500제곱미터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 면적은 최대 500까지도 확보해도 된다. 건축 면적. 500이 이때 500은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예벽을 이렇게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 예벽이라고 하죠. 바깥쪽에 있는 벽. 이 예벽이 있을 건데 예벽의 이 선을 내부선이라고 내부선 안에 있다 해서 내부선이라고 내부선을 기준해서 500이냐 아니면 여기 바깥선이라는데 바깥선을 기준해서 500까지냐 아니면 여기 가운데선 중심선을 기준해서 500이냐 이거예요. 예? 그래 이때 중심선 예벽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500까지 확보된다 그 말입니다. 중심선이 그래서 중에 중심선 만약 예벽이 없다면 예각 부분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 딱딱이 기둥의 중심선 이걸로 둘셋법으로 수평 뒷면적으로 산지한다. 이 정도는 보시고 오른쪽 넘어셔서 413페이지 바닥면적을 시험에 잘 나와요. 바닥면적은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왜? 바닥면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용존산이 있다는 연면적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바닥면적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413페이지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에 구획이 있다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틈에서 하냐 이렇게 돼 있죠. 기둥 벽이 있다면 그것은 구획의 중심선 중심선에 따라붙여요. 중심선이지 내부선을 하면 틀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해가 많아요. 이제 예해에서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2번 바닥 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번 기업 보면 벽이라든가 기둥 후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아까 벽이라든가 기둥으로 구획됐다면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태면 산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탄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태면 산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니은은 중요해놔요. 다음에 이제 2순환 3순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택의 발코니 같은 거에 주택의 발코니 같은 거 또 건축물 노대 같은 거 이런 것은 바로 난간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잡은 가장 긴 예벽의 잡은 길에 1.5m를 고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 산입한다 이렇게. 네, 1.5m를 고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 산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택의 발코니라든가 건축물 노대라는 것은 이 건물의 예벽에서 좀 빼낸 공간을 말이에요.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볼 수 있고 벽 예벽에 또 우리가 바람도 쐬러 나가는 예벽에 빼는 공간 있죠. 우리 주택에는 베란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발코니를 그래. 이게 건축물 예벽이에요. 예벽. 이 건물에 저렇게 예벽이 있어. 이 건물에 예벽이 있어. 이게 예벽이라고 합시다. 예벽인데 예벽에서 한 이렇게 2m 정도 빼내요. 2m 이상을 빼내.
에어백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가지고 바로 여기다 우리가 그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람도 쐬러 가고. 그래 이걸 일반적인 건축물은 노후대 그래 노후대. 이슬 내리면 여기 이슬에 고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로 해서 노대라고 합니다. 건축 주택은 발코니라고 발코니. 우리가 베란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밭 공간이에요. 그래 이때 이 노대 길이가 여기 길이가 2m라고 가정하고 여기 길이가 한 10m라 합시다. 10m. 그러면 이 노대 전체 면적 얼마입니까? 노대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은 2m 곱하기 10m면 20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를 노대가 됐든 발코니가 됐든 전체 면적을 이 건축물 바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 삽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 면적에서 20이 있다. 20제곱미터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것만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삽입한다 그 말입니다. 뭘 빼느냐? 이 노대가 A벽하고 접하고 있는 가장 긴 길이 여기 아까 10m 접하고 있다. 여기 A벽에 2m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긴 길이죠. 10m에다가 1.5m를 곱해줘요. 그러면 10m가 1.30인가요? 이것을 잘못. 자 여기 길이가 한 20m 이렇게 접하고 있다 합시다. 20m 하면은 40이야. 40. 아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 20m 잡하고 2m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40m라 가자하고 그리고 저 아까 20m 곱하기 1.5m 그럼 얼마인가요? 20m 곱하기 1.5m면 30m인가요? 30m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닥 면적 산정시에 산입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뭐 똑같아. 여기 10이다. 그러면 아까 이 전체 길이가 20제곱미터. 그러면 10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15제곱미터인가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 이걸 빼면 얼마 남아요? 5제곱미터. 이것만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그 말이에요. 니은은 잘 나와요. 일단 중요해 놓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세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주택의 발코니라든가 건축물 노대 이 부분은 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노대 등이라는 것은 그 발코니, 주택의 발코니, 건축물 노대 그걸 합성화시킨 거예요.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 몇 미터라고 한다고요? 1.5m를 곱한값을 뺀 면적만 받으면 산이한다. 이렇게.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도 있어요. 기억 봐봐. 피로티 구조분. 이 건축물의 피로티 1층에 보면 기둥만 세우고 벽 없이 주차장 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피로티 구조라는데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가로 건널 봐. 피로티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으로 차량 통행 공간으로 주차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든가 공동택 아파트 일택에 바로 1층에 피로티 구조분이 있다면 그 피로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단 그 정도를 보십시오. 넘어오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4번. 가로 4번은 중요해요. 연면적 뜻. 연면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을 거기다 줄 거야.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에 이것만 딱 받으셔요. 연면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뜻이야.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때 각층에 있다 또 봐요. 각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하층과 지상층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을 플러스예요. 각층은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각층의 뜻이 그래. 그때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합계란 말 중에 합계. 그래 만약 이 건축물의 모양새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지하층이 있고 지상 4층 되어 있는데 각층 바닥 면적이 지하층의 바닥 밑에 이것도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져봅시다. 각층 바닥 면적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 연면적은 500이죠. 500.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연면적은 500입니다. 그래야 돼. 알겠죠? 500. 그런데 2번 봐봐. 용적률 산정 시 거기다 줄 거 봐. 용적률 산정 거기다. 용적률 산정 이렇게 돼. 이렇게 거기다 써요. 여기에 용적률 산정이란 말 거기다 써봐요. 그래, 용적률 산정 이걸 공식 말해. 용적률 산정 공식 이거든. 용적률 산정. 이것보다 용적률 산정 공식이라고. 계산 공식.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이 이때 이 연면적은 아까 그 연면적에서 네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미 했어요, 이거. 뭘 제한다고 했어요, 약자로. 그래, 지주 PP 그거 나와 있죠. 2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되는 면적이 4개 있다. 4개. 지 하층할 때 짓. 그 다음에 지상층의 부속 용도에 주차할 때 주. 3번 피나 안전구역할 때 피. 4번 마지막에 대피공할 때 피. 그것도 딱 핵심만 줄 거 가지고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그 다음에 피나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걸 지주 PP라고 했죠. 이것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가 하면 틀리고 제외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로 5번 건축 높이는 지표부터 건축물 상단과 높이 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쭉쭉 넘어가면 가로 4번과 5번이 나올 거예요.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비교. 반자는 이걸 천장을 말해요. 반자 높이는 문자 써가지고 공부해요.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가 높이 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층고는 문자 써요. 층고는 우리말로는 층 높이를 한자는 층고라고 그래. 층의 높이를 층고라는데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치 인면 동그라미 위층 바닥 구조치 인면까지 높이한다. 그까지만 딱 잘라놓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윗면에서 윗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건물 칠 때 여기 방의 바닥 구조치를 만들어 두껍게 이렇게 건물 질 때 두껍게 치고 올리거든요. 이걸 방의 바닥 구조치라고 그래. 그래, 이 방의 바닥 구조치 엄청 두껍게 만듭니다. 콘크리트로. 그때 이 방의 바닥 구조치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치 아랫면까지가 층고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위층 바닥 구조치 윗면까지 여기까지를 층고라 한다. 이해돼요? 그래서 윗면이 나와야 되지 윗면에서 아랫면까지 그럼 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윗면 똥합쳐요. 이게 바로 층고. 이해돼요? 그래. 그 다음에 반자 높이는 이거 이제 반자는 이거 천장을 반자라고 그래. 이것보다 반자라고 건축부 뭐라고 한다고요? 반자. 반자는 이래. 여기다 이렇게 테리스 같은 바닥 또 깔 거 아니에요. 방의 바닥 구조치 윗면에다가 이렇게 테리스 같은 만들어 방바닥 또 만든단 말이에요. 천장에 반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때 이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부터 반자까지 높여야 한다. 층고하고 반자는 뭐가 일반적으로 길까요? 층고가 길이가 길겠죠. 층고를 우리말로 뭐라고 쓸까요? 층 높이라고 그랬어. 층고를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층고를 층높이라는 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아까 지하층의 정의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아까 먼 높이요. 층 높이에서 해당 층 높이에서의 반자 높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층 높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반자 높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틀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층수 산정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잘 좀 받으세요.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면 맞춰줘야 되죠. 기본적이니까요. 건축물의 층수 산정할 때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은자 써요. 공부하죠.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사냐 할까? 하나의 층으로 4미터마다 이 수식어 하시고 거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그때는 그중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가장 많은 층수 그 말 중에 그중 가장 많은 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지하층 있잖아요. 거기다 말을 써버려. 공부하셨게. 지하층은 말을 써버려. 지하층은 말 씁니다. 건축물 층수 산정 시 건축물 층수 산정 시 제한다. 건축물 층수 산정 시 제해한다. 시험이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 정도만 받으세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자,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했죠. 그리고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하냐? 4미터마다. 그리고 건축물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할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 몇 층짜리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건 지하층에 땅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층은 층후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보니까 높이가 16m고요. 건축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니까 20m예요.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어요. 먼저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건축물의 층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재가지고 바로 그 층수 4m만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쪽의 층수는 4, 4, 16 하니까 4층이 되고 이쪽은 4, 5, 20에서 5층이 되죠. 이때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 그러면은 바로 저걸 가중하는 것을 층수로 봅니까? 평균 높이를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봅니까? 이 둘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봅니까? 그쵸. 가장 많은 층수. 알겠죠? 그럼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잠시 쉬었다 할까요?